그 아빠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는 일이 또 생겨요. 여기서 아직도 비극이 끝났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여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또 잘못됐어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걱정이 뭐였냐면 일제강점기였으니까 혹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일본 사람한테 시집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큰 걱정.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국인하고 이렇게 좀 짝을 지어줘서 잘 사는 모습을 좀 봐야 되겠다. 이게 다 아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당시 그 빵빵한 집안 그 대신에 아들을 이렇게 약혼을 시켜요. 다 되는 거 같죠? 네네네. 근데 이 사실을 또 일본이 안 거예요. 일본이 알더니 무슨 소리? 아니 황실로 입적을 시켰는데 이거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돼. 결혼까지 그쪽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군요. 확실히 그렇죠. 소송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보고치기 없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약혼이 파기가 돼요. 어머.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일본 황실에서 강제로 일본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국 고종이 가장 우려했던 그러네요. 그 일이 발생했네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신체에 장애가 있다고. 막 이런 소문까지 도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기 그 며칠 전부터 덕혜옹주가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울었대요. 정말 온갖 소문이 가득한 데다가 일본인과 결혼을 강제로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오죠. 그 소문까지 막 또 그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화가 엄청나고 가슴 아프고 막 난리 났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일본은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그저 억지로 일본인과 결혼까지 시켜가면서 대한제국의 황실을 유지시켜 줬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핏줄의 정통성을 계속 가져가잖아요. 이걸 완전히 정통성을 끊어버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 속에서 일본인 핏줄을 섞이는 거예요. 섞이고. 예. 흡수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순혈주의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것이죠. 우리 조선의 황녀 이런 말을 못하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계속 희석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뻔히 보이는 거라.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덕혜옹주도 울고 조선 사람들도 우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아픔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신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덕혜옹주가 지금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네네네. 모습이에요. 네. 지금 그 옆에 신랑이 서 있거든요. 신랑 사진 지금 어때요? 지웠죠? 신부 지금 드레스 입고 있는 옆에 검은 지금 공비돼 있잖아요. 검게. 저 원래 있던 거예요, 사람이? 네, 저게 원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지운 거예요? 지워낸 거예요. 그 왜 송기종 마라톤에서 그 일장기 지운 느낌 있잖아요. 어,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네. 이거는 도저히 이걸 기사로 낼 수가 없었다고 본 거죠. 결혼 사진은 당연히 신랑 신부가 함께 있는 사진인데 그러니까요. 저거는 네. 단독 원샷을 내보냈네.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팠을까라는 걸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결혼한 이 신랑, 이 소 다케유키라는 그런 인물인데요. 도쿄대학교 출신의 시인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안 자체가 대한제국 옹주와 결혼할 수 있는 급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일본의 의도예요. 격화시키는 거예요. 섞으면서 격화시키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931년에 결혼을 했고요. 네. 바로 그 다음에 32년도에 딸을 낳게 또 됩니다. 예쁜 딸을 잘 키웠으면 좋겠다.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네. 딸이라는 건 또 축복이고 그래도 짧게라도 좀 좋은 시기를 행복한 그러니까요. 시기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좀 있거든요. 있지만 그 바람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 딸을 낳은 이후부터 덕혜옹주에 대한 기사가 싹 사라져요. 딸을 낳고 나서부터요? 네. 이유가 그 기사가 뭐예요?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지? 이게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 네.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 덕혜옹주의 정신 상태가 최악으로 떨어집니다. 심신이 너무 약해져 계셨구나. 이제까지 쌓인 것들이 이제 이게 몸으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왜 조현병이라고 아세요? 알죠. 네, 조현병.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무서운 병인데. 덕혜옹주 집을 누군가 방문을 했는데 남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덕혜옹주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 앞에서 칼칼칼칼 대면서 웃고 있는 이 모습들의 증언들이 나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정신인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합니다.
일본이 패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황실에 대한 일본 재정 지원이 끊겨요. 결국 남편도 더 이상 부인을 케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래서 돼? 결국 정신병원에 아이고. 입원을 하게 되면서 이혼까지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더 아픈 기억. 그 둘이 이혼하고 나서 딸이 결국 자살해요. 예. 이게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그 딸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어떤 이 그렇죠. 모습들 속에서 딸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결국 그렇게 되면서 정말 이 파탄의 그 끝을 가게 된 거죠. 진짜 너무 그 몇 년 동안 그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고통을 받았네. 평생을. 진짜. 맞아. 그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